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간 이슈 코너입니다. 주간 이슈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올려드리는 콘텐츠라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도움되는 종목 콘텐츠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올려드릴 것을 약속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주간 이슈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일정을 우리가 보기 전에 미국에서 발표된 지난주에 발표된 거죠. 네, 지난주에 발표된 경기 지표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여전히 5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기 위축 국면에서 아직은 좀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다소 불안정한 매크로 상황을 대변하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좀 나아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만큼 향후 반등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에 49를 발표를 했고 이제 상반기로 가면 갈수록 50선 위로 넘어서는지 좀 체크해 볼 만한 사항들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좀 의미 있게 이 지표 발표되는 거를 좀 봤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금융시장이 워낙 좀 불안정하죠. 그리고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뭔가 회피처로 대피처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달러 쪽인데, 달러 인덱스 지표가 최근에 좀 움직였다가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대로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달러 인덱스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는지, 다시 100선 아래로 좀 내려오는지, 예, 이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요새 금 빼고 예, 제대로 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별로 없죠. 예. 최근에 앞서서도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보면서 금융권 리스크를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SVB, 그 다음에 이제 CS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시스템 리스크가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금 가격의 상승세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중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를 하는 양상이었으나, 각국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들로 인해서 이 시스템 리스크, 금융권 리스크, 예, 이 부분들을 많이 축소를 좀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금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는 주 후반 들어서 좀 밀리는 모습들, 그리고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에도 리스크온과 리스크오프 대결 구도의 대표적인 확인 지표로서 좀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지표들, 매크로 지표들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마 트레이딩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000원지도 2,000원지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요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소부장주들도 마찬가지겠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을 견인을 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지 여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을 굉장히 좀 많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움직임들을 좀 봤었을 때 일단은 왼쪽 어깨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헤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년도 10월 달에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상승 구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오른쪽 어깨가 확산세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최근의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에 쏠려 있었던 수급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도 전이가 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강세 그리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코스피 지수의 바닥권 탈피 이런 부분들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약간은 좀 음봉의 형태로 좀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 그동안의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볼 만한 지표여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 앞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요일별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은 신규 상장 종목이 있어요. 하나리츠 신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공모가는 이제 5,000원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등포구 여의도 등에 위치한 하나소원해보험 빌딩 그리고 각각 노원, 평촌, 구리, 부천 중동에 위치한 하나생명보험 4개, 사옥 4개죠. 이 부분들을 임대하고 관리하고 처분을 통해 가지고 일정 수준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제공을 하는 그 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리츠가 신규 상장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일정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뭐 시장 한창 좋을 때 상장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따상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여전히 시장에서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의 IPO 시장 자체가 워낙 좀 딱딱하게 좀 굳어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해당되는 업종의 중요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좀 각광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업종에 대한 강세를 이렇게 좀 요구할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리츠가 월요일날 신규 성장하고 나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썩 메리트 있는 업종에 속해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또 중요한 부분들은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중국을 방문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양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만 문제를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짝 언급을 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뭐 그다음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중국을 좀 방문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무언가 이제 평화 무드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뭔가 껄끄러운 부분들을 좀 많이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3월 달라스 연준 제조 활동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앞서서 우리가 PMI 지표를 좀 보긴 했지만 또 연결지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제조업보다는 또 제조업 쪽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은 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어찌됐든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의 회복 속도 그리고 방향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발표를 하는 월요일날 저녁 때 발표를 하는 달라스 연준 제조 활동 지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국내로 넘어와서는 수급실무위원회가 개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소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수소 섹터, 수소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여기에서 이제 단발성으로라도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자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향후 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좀 발표를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또 이에 영향을 좀 받겠죠.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가 아마 주간 이슈 코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당히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괴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부가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뭐 꿈비라든지 아가만 컴퍼니라든지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비스토스라든지 그 다음에 장 막판에 이제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이슈로는 전기차 충전기, 수요자 중심의 보급, 이용 대책 추진. 최근 들어서 이제 2차원제 전기차 쪽에 대한 성장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한데, 뭐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 인프라 자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그동안에 무언가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셀 제조라든지 이런 쪽에 2차원제가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하게 되면 뭐 한 번쯤 후발주자로서 충전기 관련된, 충전 산업과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도 뭐 시세 분출이 뭐 조금씩 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이벤트가 화요일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약간은 좀 작은 이슈긴 한데요. 전기 이륜차, 보급의 박차,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전히 뭐 2차원지를 끌어 당길 수 있는, 뭐 2차원지가 아직 죽지 않았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뭐 하루에 하나씩은 꼬박꼬박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신규 상장 종목이 있네요. LB 인베스트먼트 신규 상장. 공모가는 5,1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최근에 VC 업체들, 벤처 캐피탈 업체들의 중기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투자라는 개념, 자금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조금 좀 동맥경화, 약간은 좀 막혀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도 일단은 MB 인베스트먼트가 신규 상장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2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 경기라든지 아니면 소비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기선 1차관이 인구위기 특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 다음에 이청양 장관이 신하울 3기 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식 예정이 돼 있고요.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가 같은 시간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뭔가 이제 해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나올 때만 이제 잠깐씩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다시 한번 또 단기적으로 또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원전 관련 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도 한번 지금 좀 사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정들을 좀 체크해 볼 만한 가치가 좀 있겠죠.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일정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확정 공모가가 13,000원,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생명공학 업체 GI 이노베이션입니다. 30일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상장할 예정이고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한방은 있습니다. 예,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무언가 끼는 있는 애들이긴 한데 이게 뭐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장하는 그 당시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동반되게 되면 조금 더 탄력도가 붙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요거는 목요일날 일정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한번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주간 신규 수rop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에서 중형 전기 SUV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원계가 아니고 리튬 인산철을 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많이 다운을 시켜서 출시할 수 있다라는 루머들, 뭐 소식들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제 4월달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쌍용차 거래 재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쌍용차 같은 경우는 뭐 KG로 지금 사명이 좀 바뀌는 그런 과정이고, KG그룹이 정말 공격적으로 쌍용차를 인수를 하고, 뭐 일단은 기사회생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세 동기를 발동을 시켜가지고 토레스도 성공을 시키면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 그리고 국내 시장의 자동차가 뭐 현대기아차 쪽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경쟁 차종들의 뭔가 이제 시장에서 출시라든지 뭔가 이제 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쌍용차의 주주분들도 일단은 뭐 반길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공개한 이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을 좀 지켜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중형 전기 SUV에 대한 공개 부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서 한번 좀 지켜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주에 마감을 할 수 있는 금요일인데 이때는 뭐 국내 이슈보다는 뭐 중국 이슈, 아니 미국 이슈가 훨씬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2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만약에 소비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소 미국 쪽도 뭐 여전히 뭐 경기가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다소 아쉬운 그런 경기 지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2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PMI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도 지금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시킬 만큼 물가를 못 잡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알 수 있는 뭔가 이제 예비고사를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예비치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비치가 또 너무 높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유럽은 또 뭐 빅스텝이 됐든 자이언트 스텝이 됐든 베이비 스텝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제조업, 3월 비제조업 PMI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가 적극적인 뭔가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경기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 쪽에서의 팔로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3월 제조업 PMI나 비제조업 PMI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표가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중국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보다 금요일 날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서 요 일정은 조금은 좀 기재를 좀 해놓으셨다가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좀 일정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일정으로는 2023년도 서울 모빌리티 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2000년제 전기차, 자동차 죽지 않을 만큼의 이슈들을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과연 이번 주에도 2차전지에 대한 나홀로 강세 아니면은 뭐 반도체하고 같이 뭔가 이제 섞이면서 믹스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일정들도 여전히 좀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이번 주에도 생각보다는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뭔가 이제 업종이라든지 섹터에 그리고 이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이 이번 주에도 상당히 좀 빽빽하게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일정 부분들만 좀 잘 컨택을 하셔가지고 관련 종목군들을 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좀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기억해 두셨다가 매매하는데, 트레이딩 하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주간 이슈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번 주 한 주 동안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내용들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간 이슈 코너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 한 주 뭐 항상 성공 투자 하시고요. 그리고 부자 되시기를 제가 항상 기원 드리고 응원 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남은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한 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